안녕하세요. 혼이들 파파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서 저희 현장도 쉬고, 자, 그래서 아침 일찍 농막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의자에 앉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자, 만져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낭비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원주택 시공 현장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저희가 이제 2달 이상 부대 토목 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부대 토목 같은 경우는 정확한 어떤 위치라든지 레벨이 중요하고 그리고 강팍이라는 어떤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 토목은 이제 별도로 이제 협력업체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토목 소장 같은 경우는 맨홀의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리고 어떤 레벨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표시하고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우수 맨홀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계단이라든지 램프의 위치 그리고 높이를 저희가 그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장이 이제 외부 계단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램프가 있고 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토목 소장님이 그 레벨을 한 30에서 한 40cm 정도 낮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그 형틀 목수가 계단을 3개나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측정해 보니까 계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저희가 그 거푸집을 통째로 위로 한 30에서 40 정도 위로 올렸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게 인건비를 떠나서 콘크리트 물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콘크리트 한 차가 약 한 7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뭐,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가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토목 소장 그분의 약 한 2.5일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걸 우리가 전원주택에 한번 그 연관을 지어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기초나 이 모든 부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면상에서 그 기초 테두리 부분의 두께가 한 30전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처음에 흙파기 할 때 기초 외벽선에서 그 안쪽과 바깥쪽으로 톱파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초 거푸집 내부가 한 30전 정도만 이렇게 파면 되는데 좀 더 생각을 못하고 한 40전, 50전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파는 경우가 아마 종종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가 한 차나 2차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전적으로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이상 아마 더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생활할 때 마트에서도 뭐 1,000원, 2,000원 더 싼 물건을 찾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건축비가, 공사비가 억대가 되는 우리가 전원주택에서 너무 100만 원, 200만 원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텃밭이 할 때도 그 급부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30전 정도 이렇게 판다 그러면 그 락카로 해가지고 실을 띄워서 안쪽으로 한 30전 정도 뿌리고 그리고 바깥쪽 같은 경우는 설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예를 들어서 한 80cm나 90cm 그러니까 기초 흙파기 하는 폭을
기본적으로 한 100에서 한 120cm 정도는 이렇게 아마 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30전, 바깥쪽에는 그 설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유를 두고 양쪽으로 락카를 뿌리고 그에 따라서 장비 기사님 보고 이렇게 파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흙파기를 할 때도 안쪽 부분에 비스듬하게 하지 마시고 거의 뭐 직각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그 파는 경우면 콘크리트가 더 전략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더 많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튼튼하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단층집 같은 경우는 좀 이전보다 너무 과한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시공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낭비되는 거, 그 콘크리트의 양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은 또 시간이 또 너무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초 톱하기 할 때는 락카로 팔폭만큼 정확하게 실을 띄워서 표시하고 굴착기 기사분에게 그 정확하게 이렇게 파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관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 폭도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렇게 흙파기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한 7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9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2시간 반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상추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저희가 먹고 좀 나눠줄 거 생각해가지고 3봉지 정도 담았고요. 그리고 토마토 묘종을 5개 정도 더 사왔습니다. 이쪽에 방울토마토, 대추 방울토마토 2개 하고 일반 토마토 3개를 더 심었습니다. 지주대도 한 10개 정도 사왔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무를 팠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 산수유를 심었는데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수가 좋지 않은지 나무가 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지가 마르고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고세인 줄 알았는데 옆에 또 가지가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살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이쪽에 마사를 좀 썩고 해가지고 좀 높게 다시 한 번 더 심었는데 역시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으로 파보니까 잔뿌리가 거의 뻗어 나가지 않고 처음에 심었던 어떤 분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내기는 너무 쉬웠는데 이거를 이쪽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앞에 집이 있어 가지고 햇빛이 하루 종일 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쪽에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같은 경우는 그 플라이트라고 지난번에 그 삽목을 하기 위해서 산 게 있습니다. 이게 배수가 좀 잘 된다 그래 가지고 플라이트를 몇 삽 정도 뿌려 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약간 높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또 재있기 때문에 아마 배수는 아마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를 그냥 가감하게 자르고 저 옆에
가지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려볼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산다 그러면 나름대로 좀 멋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또 생각했던 게 작년에 심심해가지고 이 삼색 버드나무를 제가 삽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뜻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몇 개 사는 거를 이쪽에다가, 여기는 마사가 많은 흙입니다. 이렇게 심었더만은 올해도 이렇게 자라고 해가지고 모양이 좀 너무 볼품 없어가지고 그 외관으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자를 거 자르고 해가지고 수영을 잡기 위해서 좀 끈으로 좀 묶어놨습니다. 제가 삼색 버드나무가 몇 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죠? 삽목도 잘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나무가 금액이 상당히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삼색 버드나무하고 저쪽 같은 경우는 후라멘코 셀렉슨가 이렇게 아마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분홍빛이 좀 더 진한데 이거 두 개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쪽에는 그 줄기가 좀 더 높습니다. 높고 저기는 줄기가 좀 짧아 가지고 막상 키워 보니까 줄기가 짧습니다. 막상 키워보니까 줄기가 저렇게 더 길게 자라는 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삽목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심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줄기를 길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은 제가 좀 자르고 해가지고 외목대로 좀 키우고자 저렇게 끈으로 묶어 놨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이제 평일이고 오늘 새벽에 비가 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더라도 물이 고인 곳 없이 잘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쉬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일부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은 하루 수고하시고, 그리고 쉬시는 분은 모처럼 평일이니까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자, 저도 좀 정리정돈을 하고 집으로 갈까 합니다. 민터는 여전히 동네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민터 오늘도 인사 한번 해. 그러면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